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주최한 사적지에서의 추억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도용한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시 시설관리공단 경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주 사적지를 배경으로 한 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이 사적지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 공모전을 지난 6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네, 지난 8월 16일 날 동궁과 월지 야경을 촬영한 SC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네.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총 1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이 지난 2020년에 타 기관이 공모한 사진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도용해서 제출한 음,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네, 오늘 대상 수상작 선정을 취소를 하고 이 사진을 도용해서 제출한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공모전 결과를 발표한 지 꼭 5일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네. 이 공공기관이 개최한 공모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좀 가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모전을 진행을 했고 총 49명이 한 사람 앞에 여러 작품을 3점까지는 작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요 111점의 작품을 출품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단은 지난 16일 날 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 예선을 통과한 70점을 대상으로 주제 표현성이나 독창성, 작품성,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점을 하고 이 외부 사진 작가의 전문 심사 등등을 거쳐서 이 최종 1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스스로 밝힌 적이 있는데 그러나 네. 이 대상작은 지난 2020년에 대구에 있는 한 언론사가 주최한 매년 주최하는 사진전인데요. 이 경북 음, 관광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이번에 SC가 마치 자신이 촬영한 것처럼 속여서 공모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네. 이것도 공단이 자체적으로 밝힌 것도 아닙니다. 지난 16일 날 수상작 발표 이후에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도용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 전문가까지 동원한 전문 심사에서 밝혀낸 것이 아니라 이 외부의 문제 제기로 이런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것도 한편의 음,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당시 2020년에 당시 모 언론사가 주최한 사진전에서 이 작품은 가작으로 입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작품을 제출한 사람도 경주 시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심사 과정에서 이런 도내의 사진 공모전을 한 번이라도 좀 살펴봤었으면 어느 정도 물론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음, 걸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쨌든 공단 측은 이런 심사 과정도 허술했고 이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도용한 작품을 제출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도 물을 전망이라고요? 이게 다른 공모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난 5월 달에 이 사진전 공고를 했는데 여기 공모전에 보면 공고 내용을 보면 타 공모전 입상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건 당연한 말이고 네.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다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단은 이 공고를 근거로 이번에 남의 작품을 도용해서 제출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음, 입장입니다. 네. 정태룡 이사장은 이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도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그리고 제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앞으로는 도작, 표절 작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 공모전 2018년에 한 번 하고 몇 년 쉬다가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이 개최한 것인데 네. 모처럼 개최했다가 이런 대상작이 음, 도용작으로 밝혀지면서 공단은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소식은 경주시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8월 26일 날부터 시의회 234회 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주시의회 어제 지난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한 160억이 증액된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이 넘는 규모가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준비와 관련된 예산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160억을 증액을 하면 올해 총 예산 규모는 2조 840억이 됩니다. 네. 일반 회계가 1조 7,900억 원, 특별 회계가 2,900억 원, 그리고 이번에 160억 가운데서는 일반 회계에서 154억, 특별 회계에서 6억 원, 이렇게 총 260억이 증액이 됩니다. 네. 이 가운데 약 절반이 넘는 규모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된 160억 가운데 83억이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준비와 관련된 예산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에이펙 부업 조성 그리고 홍보 활성화에 16억, 또 경관 개선 및 가로수 녹지 관리에 10억,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에 16억, 도로 경관 조명 및 가로등 보수에 13억, 에이펙 대비 하천 정비 5억 원, 버스 정류소 교체와 같은 교통시설 정비 3억, 또 에이펙 준비 추진단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억, 기타 공원 정비 9억, 이렇게 여러 도시 기반 시설 정비에 에이펙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걸로 확인해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고, 네. 또 그 명목을 특정하지 않은 예비비를 무려 43억 원이나 편성을 하는데, 이 예비비 43억은 향후에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한 국도비가 지원될 경우에 또 지방비 분담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체하는 비용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경주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상당한 올해 추경은 이제 끝났습니다만 내년 예산이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은 경주시 예산이 에이펙 관련한 예산으로 배정이 되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경주시 추경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월성원전 3호기가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에 들어왔다. 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월성 2호기가 2026년 11월 1일 날, 또 월성 3호기는 2027년 12월 29일, 또 4호기는 2029년 2월 7일 날 각각 운영허가 기간 30년이 만료가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이른바 수명이 만료되는 운전은 계속 운전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현 정부는 이런 방침 확 뒤집어집니다. 이 운전 시간이 만료된 운전도 가능하면 계속 운전한다, 안전하면. 이런 방침에 따라서 한수원에서도 이 2, 3, 4호기를 계속 운전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고,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정확하게는 4월 8일 날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월성 2, 3, 4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또 주요 기기 수명 평가 보고서, 방사선 친환경 평가 보고서 이 등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수명 연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한 게 원자력 안전법에서 계속 운전을 위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일단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이 서류적합수 인사를 진행을 하면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내지는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계속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단계를 밟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말씀드린 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과 같은 이런 이 제출은 이 본격적인 절차를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원안위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인허가 정보 공개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에 확인을 해봤더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현재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 2, 3, 4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네. 한수원에서는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주민 공람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운전 변경 허가
보고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아직 지역 사회에서 공론화는 없는 상황이죠? 이게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공식적으로 설명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지역 네. 언론에는. 그리고 1호기 또 뭐 시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울산 1호기와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지역사회가 매우 조용하고 뭐 조용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시의회에서도 현재까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조차 이루어진조차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난 음. 14일 날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위에서 제9대 의회 지난 7월 달에 이제 후반기 의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의장단이. 그리고 네. 이 위원들이 바뀌고 첫 간담회를 열어서 이 한손으로부터 특히 울산원자력본부로부터 이 계속 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언론 취재 등등의 이유로 무산이 된 적도 있고 시의회에서는 원전 특위 차원에서 보고를 받는 것보다 특위위원들만 9명이기 때문에 네. 전체 의원수가 21명이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 보고를 받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일단 연결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의회 분위기도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주 지역에서는 과거에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두고 몸살을 앓은 적 있지 않습니까? 두 차례 이렇게 극심한 갈등을 겪고 되는데요. 네. 2012년 11월 20일 날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그 시기를 앞두고 일단 계속 운전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찬반으로 나뉘어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그리고 계속 운전이 결정된 이후에는 1,310억에 이르는 이 이른바 보상금 사용치를 두고도 또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얼마 가동하지도 못하고 2018년 6월 20일자로 최종 폐쇄가 결정이 돼서 현재 월성운전 1호기는 발전이 영구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월성 3호기가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